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공포로 우리 시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장 초반에 막 지수가 강하게 좀 급등을 하다가 전부 이제 양시장이다 하락 전환을 오전장에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코스닥도 약보합, 코스피는 이제 강보합권 정도 수준까지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이고 각종 이제 행정명령들이 오전장에 실시간으로 어디에 서명했다 이런 속보들이 막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이제 조금 확대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오늘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휴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취임하고 이제 그 반응이 바로 이제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내일 우리가 이제 미국장에 이제 반응을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에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이제 변동성을 좀 맞이했다. 다만 2차 전지 종목들 빠지는 거 말고는 나머지 종목들 다 좋아요. 오늘 로봇 종목들 막 다 급등하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좀 견조하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금리 환율이 이제 좀 떨어지니까 대장주들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상승 전환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밈코인만 웃었다. 아직 미국장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인 이제 수혜가 될까?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 11월 대선 이후에 뭐 트럼프의 정책 구상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새로울 게 없어요. 오늘 뭐 오전에 잠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습니다만 새로울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화성으로 뭐 우주인 보낸다, 성조기를 꽂는다 이런 얘기를 뭐 처음 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늘 아래 이제 새로운 정책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민코인만 급등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이름을 딴 코인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시총이 한 14조 원을 일시적으로 넘었었고 멜라니아 역시도 본인의 이름을 이제 멜라니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이잖아요. 영부인도 본인의 이름을 딴 민코인을 만들었는데 그건 역시도 시총이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정말 난리가 났겠죠. 이게 뭐 사실 불공정 거래부터 해가지고 내부자 거래 이런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부각이 좀 됐을 텐데 미국은 뭐 괜찮은가 봐요. 어쨌든 이제 민코인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좀 했고 특히나 또 비트코인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비트코인이 간밤에 뭐 1억 6,500까지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행정명령은 뭘로 할 것인가? 이게 가상화폐 얘기가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행정명령 서명한 것 중에서도 가상화폐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제 급락하면서 다시 이제 1억 5천만 원대로 뭐 급락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1억 5천만 원이지만 어쨌든 최고가 대비해서는 좀 흘러내렸고 민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움직였다라는 거. 아까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장에 이제 행정명령들 계속 이제 서명을 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핵심은 이민 정책하고 에너지 정책이에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는 70여 개가 넘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거.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번 주 안에 거의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걸로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시시각각으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시장의 흐름이 좀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 또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향하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좀 아쉬운 종목이죠. 에코프로 BM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하락의 이제 원흉은 역시나 배터리 기업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친환경 섹터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쪽 굉장히 좀 부진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기차 정책을 완전히 이제 갈아엎을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실제로 203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50%를 하겠다는 것도 완전히 이제 폐기를 좀 해버렸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완전히 폐기했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다 폐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함해서 또 배터리 셀 기업들, LG, 엔솔,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다 급락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됐거든요. 근데 냉정히 생각해 보면 악재가 이미 반영된 거지만 저는 오늘 오전장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주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인 시절에 어떤 것들을 강조했는지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가장 확실하게 아닌 걸 걸러내는 게 좀 중요하다. 정책 수혜주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물려서 이제 고생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의 이제 흐름을 좀 보면 확실히 아닌 종목들을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 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에코프로 BM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한미 반도체를 한번 꼽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반도체 업종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죠. 역시나 11월 이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부진했어요. 근데 네. SK 하이닉스 오늘 22만 원 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한미 반도체도 오늘 오후장에 갑자기 이제 상승폭이 좀 커지면서 5%를 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저께 미국의 상무장관이 상원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칩스법을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추진했던 걸 전부 다 갈아엎고 있는데 반도체 정책만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손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에 이제 반도체 공장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한미 간의 반도체 동맹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그대로 지속된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직 관세와 관련된 행정명령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오전에 뭐 멕시코에 25% 관세를 2월 달부터 부과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CNBC라든지 이런 데 쪽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는 언론사들의 어떤 추측성 이제 보도였고 확실하게 아직 서명을 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는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리스크가 이미 충분하게 선반영이 좀 되어 있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세와 관련된 유연한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칩스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시장은 우리 한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가 훨씬 더 좀 강조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수혜주들, HBM 수혜주들은 오늘 오전장 큰 흔들림에도 상당히 좀 굳건하게 잘 버텨내는 흐름이 나타났고 오후 시장 들어서면서 시장 낙폭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좀 튀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오늘 장 끝날 때까지도 이런 이제 AI 반도체, HBM 반도체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기업들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텔 매각 이슈로 한미 반도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로보티즈가 96%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장중 15% 넘게 급등세를 네.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마어마하죠. 42,0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와서 제가 이제 다음 목표가를 4만 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그 자리도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이건 뭐 완전히 이제 시세가 대폭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로봇 종목들을 매일같이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장중에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났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향 수혜주죠. 근데 오늘은 삼성향 수혜주보다는 LG향 수혜주들이 가장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어요. 로보티즈가 올라가는 뭐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요. 어쨌든 LG전자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이제 시작한 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LG전자도 로보티즈라든지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로보스타 같은 이런 기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분을 추가 투자하는 이런 이제 투자가 단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늘 LG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엔젤 로보틱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로보티즈가 워낙 강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 시간에서도 엔젤 로보틱스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오늘 장중에 10%가 넘는 또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어요. 로봇 기업들 중에서 사실은 두 종목밖에 없어요.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 이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계속 이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후속주들이 조만간에 또 강하게 한번 급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오전장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LG가 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현대차나 포스코, SK그룹 대기업들의 이제 지분 투자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제 대두가 될 거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이슈들은 굉장히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 어제 제가 고영하고 큐렉소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리면서 수술용 로봇 기업들까지도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오늘도 업종별로 섹터별로 보면 가장 강한 업종이 이제 로봇 업종이었거든요. 오전장에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이슈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국내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로봇 기업들은 거의 1분기 내내 시장이 이제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후속주들 열심히 좀 찾으셔가지고 지금도 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2022년, 2023년에 로봇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한 3배에서 5배씩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겨우 바닥 대비하면 100%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한 40, 50%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후속주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오늘도 로봇도 후속주 하나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원사 스페셜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DI가 24% 수익 중에 있습니다. HBM 관련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랄까요? 네, DI도 사실 바닥권에서 이제 공략을 했다가 정말 스물스물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한미반도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줄어들고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DI도 지금 장중에 한 3% 정도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24% 수익 중이지만 2만 원 요 구간만 한번 뚫고 올라가면 2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DI뿐만 아니라 뭐 한미반도체나 그다음에 PSK 홀딩스도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부 다 단기 고점 부분을 지금 뚫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PSK 홀딩스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90% 가까이 이제 지금 급등한 상황입니다만 요 구간을 보시면은 결국 작년 8월 이후에 무너졌던 자리들을 이제 겨우 간신히 이제 회복하고 있는 단계다. 근데 올해 HBM과 관련된 이슈 어찌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더 가시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고 HBM3E 16단 그리고 이제 HBM4까지 선주문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실제로 주요 장비 기업들은 HBM 전용 장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테크밍이라든지 PSK 홀딩스 DI 이런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올해부터 HBM 전용 장비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한다라는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DI 계속해서 목표가 좀 상향을 해서 23,000원 정도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 목표가 상향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피록티스가 66% 수익 중에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홀딩 괜찮을까요? 네, 쉽게 안 꺾이죠. 어제는 또 인텔 매각 이슈가 또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인텔이 지금 데이마켓 거래에서 거의 15%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9% 올랐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한 6, 7% 정도 더 시세가 이제 붙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인텔을 매각을 할 텐데 누가 사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요 인수 대상으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한 방에 다 사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해외에다가 인텔을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최근에 US 스틸 일본에 매각하는 것도 극구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텔을 해외 기업한테 매각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단독으로 인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지분 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처럼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키옥시아를 이제 지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인수했던 것과 마찬가지 시도가 전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매각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이 결국 유리기판을 가장 먼저 시작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매각된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었고 CXL 같은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 이제 이슈로 어저께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마 내일 미국장이 열리면은 인텔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CXL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팹리스 AI 디자인 하우스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설명 좀 드렸었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는 재료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 뭐 그런 측면에서 유리기판, HBM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 뭐 CXL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연휴를 앞두고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봐야 될까요? 뭐 긴 연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오랜만에 좀 개별주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네. 어찌 보면 오늘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것과 상관관계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55,700원 현재가로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기업이죠. 오랜만에 화장품 기업 이제 말씀드리는데 화장품 기업을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 두 번째 관세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사실 작년 하반기 특히 10월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 당시 때 이제 또 화장품 기업들이 다 세론이 됐었던 이유가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이제 주저앉았는데 사실 지금 환율도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실제로 수출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는 좀 유보적이잖아요. 특히나 오늘 새벽에 이제 취임사를 통해서 이제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과 대미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 나가는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런 명령을 좀 내렸는데 그 대상 국가로 딱 3개를 꼽았어요. 중국, 멕시코, 캐나다. 우리나라는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화장품 같은 이런 소비재까지 관세가 이제 부과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적인 불확실성에서도 조금 이제 해방이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반에 뭐 수출 데이터가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만 외부적인 변수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그래도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코스메카 코리아 정도는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또 미국의 현지 법인 잉글우드랩이라고 하는 또 현지 법인을 또 가지고 있고 실제로 뭐 CMO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OEM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로컬 기업들이 또 이제 태생이 또 생산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도 코스메카 코리아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 요점까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63,000원 정도를 이제 1차 목표가 한번 설정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로봇 종목을 또 빼놓지 않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22,750원 현재가로 SBB 테크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금 밀렸어요. 밀리고 난 자리에서 제가 AS도 해드릴 겸 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SBB 테크를 이제 소개해드리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고영이라는 종목이 사실 반도체 이슈가 아니라 수술용 로봇 미국 FDA 이제 승인 받았다는 이슈 때문에 초급등이 나왔죠. 어제도 상한가 갔었고 오늘도 20%가 넘는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이런 웨어러블 로봇 종목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2월 초 이후에 다시 한번 로봇 이슈를 크게 좀 부각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 이재용 회장 이제 2심 선고가 2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로봇 사업, 미래 신성장 사업에 대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럼 추가 투자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 계속 좀 미뤄졌었던 웨어러블 로봇 이제 보핏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웨어러블 보핏 출시가 예정이 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거기에 또 감속기 등을 이제 공급하는 부품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렌시스라든지 SBB 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또 웨어러블 로봇, 특히 삼성전자 이제 보핏 이슈가 부각이 좀 됐을 때 거기에 이제 감속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감속기 기업들은 SPG라든지 뭐 이렌시스, SBB 테크 같은 이런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기업들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이제 후보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본인들의 이제 공급망 안에 확실하게 이제 좀 편입을 시켜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인수를 하진 않더라도 유증이라든지 혹은 또 전환사채 같은 이런 이제 사채 발행을 통해서 삼자 배정으로 이제 간접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투자가 진행됐을 때 가장 또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가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로봇용 부품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설 연휴 이후에도 분명히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거의 한 2주 동안에 눌림목 조정을 이쁘게 잘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전고점을 좀 뚫어내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1차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19,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SBB테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책으로 정확히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게 될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많은 행정명령들 지금 서명을 한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오늘 행정명령들 어떤 것들을 이제 서명했는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서 실제로 이번 주 후반 이제 설 연휴를 앞두는 우리 국내 증시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선별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